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남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늘 소파에만 누워있던 남편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말 걸고, 먼저 당신 덕분이야 라고 말하게 만든 여자들. 그들은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다만 남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아는 여자들이었을 뿐이죠. 똑같은 남자인데 누구 앞에서는 벌떡 일어나고 누구 앞에서는 못 들은 척 눕기만 합니다. 그 차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 하나가 남자가 스스로 충성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면 평생 남자와 함께 있는 매 순간 왜 안 해? 좀 알아서 해줘. 소리만 하며 서로에게 생채기만 내다 끝납니다. 남자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 낯설게 들리시죠? 당신이 이 짧은 한마디가 남자를 살리고 평생의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도 돌아오는 건 무심함과 침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결국 남자의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기에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5가지 대화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처음보다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놓치면 아쉬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따뜻한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바라보는 대로 변합니다.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참 많죠. 처음 만날 때는 분명히 다정하고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무뚝뚝해지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고 부탁을 해도 시큰둥하게 넘기는 모습에 이젠 그냥 포기하고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 정말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지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거울 효과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봐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려는 힘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는 사랑이 아니라 인정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한 여자의 슈퍼맨이 되길 원합니다. 남자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항상 인식시키고 남자가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걸 당연히 여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만큼 그는 달라집니다. 남자는 내가 내 여자에게 필요한 남자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안 데리러 왔으면 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 짧은 한마디가 남자의 자존심을 살리고 그 사람의 행동과 충성을 이끌어냅니다. 여자는 마음이 통하면 더 사랑하고 남자는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로 느껴질 때 더 헌신합니다. 괜찮은 남자는 사랑을 받기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다. 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그걸 느끼게 해주는 순간 남자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성장하며 자신을 인정해준 여자에게 평생의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남편이 어느 날 괜히 물 한 잔 따라줬을 때 아무 말 없이 넘기지 말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참 세심해요. 말 안 해도 이런 거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아마 남편은 어색하게 웃거나 별 의미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나는 세심한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말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행동하게 됩니다. 넌 왜 이것도 안 해? 가 아니라 당신은 늘 이런 걸 잘했잖아 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 기대에 맞는 모습을 꺼내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한 번 말한다고 확 바뀌진 않죠. 하지만 꾸준히 반복했어. 기대의 거울을 비춰준다면 상대는 어느 순간 그 거울 속의 자신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 사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겪었든 집에 들어서는 그 찰나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따뜻하게 안아주며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 오기를 기다렸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은 퇴근길에 지쳐서 돌아오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남편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피어오르죠. 그래, 나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는 점점 그 기대에 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무뚝뚝하다고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고요? 혹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은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가 따뜻하게 웃으면 그도 웃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내밀면 그도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 첫 번째 거울이 바로 퇴근길에 마주치는 우리의 표정, 그리고 그 짧은 인사 한마디인 거죠.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해요. 이렇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행동을, 표정을 서서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가까운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혼 37년 차인 김명자 여사님은 늘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가는 집을 책임져 왔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에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도운 적이 없었고, 말을 걸어도 대답은 늘 아니면 몰라. 처음엔 싸워도 보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도와줘? 집에 와서 좀 쉬자. 응, 그렇게 말이 안 통할수록 마음의 벽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목이 마르다며 물을 따라 마시고는 그 컵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 말 없이 지나쳤을 장면. 하지만 그날따라 김명자 여사님은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은 참 세심하네. 말 안 해도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식사 후 자기 그릇을 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펐지만 확실히 스스로 움직이는 변화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당연한 줄로만 알고 당신을 보는 눈이 식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날 이후 김명자 여사님은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눈을 맞추고 따뜻한 인정의 한마디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당신 손이 닿으니까 정리가 딱 되네요. 그 기대 섞인 말투에 남편은 가끔은 먼저 쓰레기를 버리거나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를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물론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은 여전히 무심하고 말수가 적은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김명자 여사님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대하는 인정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요, 바라보는 대로 변하더라고요. 실망하는 대신 기대를, 비난 대신 인정의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사람 안에 숨겨졌던 좋은 모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거울이 되어준 거죠. 혹시 요즘 남편이, 연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실망 대신 기대를 담은 말 한마디 한번 꺼내보세요. 그 말이 그 사람의 거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선택을 건네는 지혜. 설거지 좀 해줘.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괜히 집안 분위기가 싸해진 적 있으셨죠. 남편은 마지못해 일어나긴 하지만 몸짓엔 이미 억지가 묻어나고 나도 기분이 상해서 결국은 그냥 내가 할 걸. 이런 후회만 남게 됩니다. 같은 부탁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어요. 그 열쇠는 바로 선택권을 주는 말입니다. 설거지 좀 해줘요. 대신 설거지랑 쓰레기 버리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상대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른 일이라는 심리적인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요보다 선택을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일엔 책임감이 따라오죠. 이건 남편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도와줘요. 대신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편해? 이렇게 물으면 상대는 강요가 아니라 배려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럼 아예 안 할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지도 사실은 내가 준비해둔 범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능한 것들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상대에게 고를 수 있는 권리를 건네는 것. 이건 관계에서의 긴장감을 줄이고 협력의 기쁨을 키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칭찬 한마디를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역시 당신이 하니까 훨씬 깔끔하네. 이 말 한마디면 다음번에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동기가 생깁니다. 다음에도 스스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부탁은 줄이고 선택지를 건네는 말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갈등 없이 내 뜻을 전하는 말의 지혜가 아닐까요? 남자에게 부탁할 때는 여보, 오늘 청소 좀 해줘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마세요. 시간도 꼭 같이 알려줘야 해요. 여보, 저녁 6시에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해요. 이렇게 딱 말을 해두면 6시가 되잖아요? 그 시간이 되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불편해져요. 게임하며 놀다가도 뭐 있었는데? 하면서 슬그머니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남편들. 안 하면 눈치 보이고 하면 물만 쓱 한 번 훑고 끝내죠. 그러고는 나 청소 다 했어 하는 그 모습에 솔직히 속에서 천불이 날 때도 있어요. 이걸 청소라고 했니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죠. 그런데요.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 순간 뭐야? 하고 바로 따지면 다음부턴 더 안 하게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머, 여보, 너무 고마워요. 근데 다음에 한 번만 여기 모서리도 같이 해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쯤은 꾹 참고 칭찬부터 건네는 거예요. 마음속에선 이게 뭐야 싶어도 표정은 따뜻하게, 말은 부드럽게. 그러면 남편이 내가 잘했나 싶었어. 다음엔 진짜 더 신경 써서 하려고 해요. 사실 청소를 완벽하게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한 마음 자체가 고마운 거죠.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사람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아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도 행동도 바꿔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쓸모가 없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인정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성취감을 줍니다.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줄수록 남자는 더 잘하고 싶어 하고 여자에게 더 충성을 맹세합니다. 말 한마디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 63, 박윤희 여사님의 남편은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제 좀 쉬고 싶다며 웃었고 부부는 늦은 점심을 함께 먹고 가끔 공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졸기 일쑤였습니다. 말수도 줄고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갔죠.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물어도 남편은 그냥 괜찮아.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남편의 자책감이 아내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박윤희 여사님은 그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젠 우리 둘이 집을 같이 꾸려야 하니까 설거지랑 마당 쓸기 중에 뭐가 당신한테 더 맞을 것 같아요?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그럼 마당 쓸까? 하고는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보니 남편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대충이었지만 그 손끝엔 오랜만에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박윤희 여사님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환하게 말했죠. 여보, 마당이 훨씬 환해졌어요. 당신이 해주니까 진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분명히 자존감의 불빛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주말엔 쓰레기도 챙겨 내놓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맡은 일이라는 책임감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거죠. 박윤희 여사님은 말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아내가 건넨 건 단순한 집안일 분담이 아니라 존중을 담은 선택권이었습니다. 그 선택지가 남편을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이거 해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당신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 건넬 수 있다면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존중이 됩니다. 남자는 혼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인정받아서 바뀝니다. 잔소리보다 인정, 지적보다 칭찬,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갈등 없이 내 뜻을 전하려면 요청이 아니라 선택을 건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꼭 함께 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대화법. 왜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싸움이 되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그저 맞는 말을 했을 뿐인데 상대는 자꾸 불편해하고 결국 말끝마다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상황.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정확하고 옳은 말이라서 문제입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정답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 말 안에서 숨 쉴 틈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기분 좋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조금의 여지를 남겨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남편이 오늘 운동 안 가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래도 운동은 가야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운동으로 땀 쭉 빼고 난 후에 샤워가 유난히 개운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상대는 강요받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대화 방식을 열린 질문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정답을 주기보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말의 기술이죠.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매번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훨씬 더 깊게 닿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말들은 요구가 아니라 제안처럼 들리기에 상대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움직이게 되죠. 정미경 여사님은 결혼 35년 차, 말이 적고 속마음은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별일 없어. 뭐 생각해요? 하면 글쎄, 대화는 늘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없이 소파에 앉더니 리모컨만 몇 번 만지작거리다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뉴스라도 켜고 있을 사람인데
그날은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나 싶었죠.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 쪽으로 갔는데 그만 물통을 엎질러 버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저도 놀라고 무의식 중에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정신을 어디에 두고 왜 그랬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미경 여사님은 자신이 던졌던 말을 자꾸 곱씹게 됐다고 해요. 왜 그랬어요? 정말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실수를 탓하는 책망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여사님은 남편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물을 따라 마시려던 순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마음 쓰인 일 있었던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조용한 시간 뒤에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전화가 왔었어. 전에 처리한 일 중에 문제 생긴 게 있다고. 괜히 화도 나고 자꾸 마음이 쓰여서 그런 거야. 정미경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울컥했죠. 남편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속마음을 꺼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여사님은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부드럽게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게 유도하는 열린 질문 방식으로 말을 건넸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남편이 이제는 짧게나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어떤 날은 먼저 이건 어떻게 할까? 물어오는 일도 생겼어요. 정미경 여사님은 말합니다. 남편은 가르치려 들면 입을 닫아요. 그래서 요즘은 묻기만 해요. 그게 더 효과 있더라고요. 남자는 스스로 움직였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정답을 말하기보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질문. 그게 바로 닫혀있던 대화의 문을 여는 지혜였습니다. 말의 힘이란 때로는 따뜻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유를 담은 말, 마음을 풀어주는 따뜻한 실마리. 미안, 바빴어. 사과하려던 말인데 상대는 여전히 화난 표정, 속으로는 억울하죠. 바빴던 건 사실인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말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이유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같은 미안이라도 오늘 업무가 밀려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상세히 이유를 말하면 상대는 마음이 훨씬 누그러집니다. 이게 바로 말에 진심을 실는 기술. 이유 있는 말의 힘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조용히 있고 싶어요. 이 말보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조금만 조용히 있고 싶어요. 이렇게 이유를 말해주면 상대는 거절이나 단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감의 여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탁을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는 상처받기 쉽지만 오늘은 부모님 병원에 가야 해서 오늘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럽게 받아들여지죠. 이유는 감정을 설명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 하나만 건네줘도 상대는 혼자 멀어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특히 부부 사이엔 상대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 자주 쓰는 짧은 말들이 오히려 큰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 됐어. 이런 단절의 말들보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사실 속상한 일이 좀 있어서요. 이 한마디의 이유만 담아도 상대는 말 뒤에 있는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말은 했지만 마음은 전해지지 않아 답답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말 끝에 아주 짧게라도 당신의 이유를 실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탄, 마음을 여는 열쇠. 아유,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밥을 차려도 머리를 단장해도
남편 얼굴엔 늘 무표정만 남아있죠. 그 모습에 지쳐 뭘 해도 소용없다며 마음을 접어버리신 분, 다들 한 번쯤 이런 답답한 마음 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감탄을 잊고 살았는지 떠오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칭찬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남자들은 사회에서 잘했어 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 가족에게서조차 무심히 넘어가면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남편이 한 일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와, 당신 손만 거치면 금방 해결되네요. 역시 정말 든든해요.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을 분명히 보실 겁니다. 뇌는 칭찬 한마디에도 도파민을 분비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규정하려는 힘을 냅니다. 괜히 띄워주면 버릇만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심 어린 감탄은 아부가 아니라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빈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어요? 손재주가 있으시다니까요. 구체성이 담긴 칭찬은 상대가 스스로 가치를 확인하도록 도와줍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감탄 뒤에 짧은 질문을 곁들이면 상대는 자신의 노력을 자랑할 기회를 얻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한층 깊어져요. 와, 물이 하나도 안 새요? 어떤 공구를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배가 됩니다. 혹시 말 한두 마디로 사람이 달라지겠어? 하고 회의적이신가요? 실제로 부부 상담에서 감사 일기를 써본 부부들은 단 한 주만 지나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잔소리 대신 감탄을 택하는 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를 잘 다루는 매력적인 여자들의 대화법, 그 5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넌 왜 이것도 안 해라는 실망의 말 대신 당신은 늘 잘해왔잖아라는 기대의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은 기대에 맞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단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마음은 다치고 대화는 막힙니다. 그러니 정답을 주기보다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는 말이 필요하죠.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줘요가 아니라 이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저 무뚝뚝하게 넘기지 말고 짧은 감탄 한 줄을 건네보세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남자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연료가 됩니다. 말 끝에 이유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 진심 한마디가 서운했던 마음을 단번에 풀어주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야말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소울담은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